아니, 잠깐만요. 연준이 그렇게나 떠들썩했던 대규모 긴축 프로그램을 끝내자마자 바로 다음날 비밀리에 돈을 다시 풀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연준의 새로운 작전, 이른바 토모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연준이 12월 1일에 대규모 긴축, 즉 양적 긴축 QT를 공식적으로 끝냈거든요. 그런데 불과 24시간 만에 시장에 다시 유동성을 붓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긴축에서 완화로 하루 만에 급선회한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바로 토모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임시 공개시장 운영을 줄임말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연준이 보기에 연말에 은행들이 현금이 부족해질 것 같으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에 돈을 빌려주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랄까, 일종의 응급 처방인 셈이죠. 자, 그럼 시장은 왜 이 소식에 이렇게나 환호하는 걸까요? 먼저 강세론자들, 그러니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 토모를 시장에 켜진 아주 밝은 청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725억 2천만 달러. 와, 이게 바로 12월 2일 단 하루 만에 실행된 첫 토모 레포 운영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연준이 지금 시장 안정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의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모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일단 연준이 연말 되면 은행들이 현금이 좀 부족하겠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포 운영이라는 걸 통해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모기지 담보증권 같은 자산을 잠시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현금을 빌려주는 거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은행들의 비상금,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을 넉넉하게 유지시켜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문제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양적 완화, QE랑 뭐가 다른 거지? 싶으실 텐데요. 핵심적인 차이는 기간이랑 목표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QE는 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처방전 같은 거고요. 토모는 금융 시스템에 잠깐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단기 응급처치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걸 QE 라이트라고 부르는 거죠. 시장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그냥 순수한 강세 신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안전망을 쫙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리스크는 줄고 투자는 더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장밋빛 전망이 과연 전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뜨거운 낙관론에 찬물을 좀 끼얹을 수 있는 숨겨진 위험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위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모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라는 점. 둘째, 이걸 너무 자주 쓰다 보면 시장이 이거 그냥 본격적인 QE 아니야? 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돈을 풀다 보면 겨우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연준도 바로 이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이 두 데이터를 보면 딱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졸치 보고서를 보니까 기업들이 여전히 사람을 많이 구하고 있어요. 노동 시전이 아주 튼튼하다는 신호죠. 그런데 다른 한쪽,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실제 고용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기가 좀 식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가 나오니까 연준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매파적 인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조건을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리는 내리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거리면 언제든지 다시 올릴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보내는 거죠. 한마디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긍정론과 신중론을 다 합쳐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경제의 연착륙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결론이 뭘까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큰 충격 없이 부드럽게 안정될 가능성,
즉 연착륙 확률이 70%까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토모처럼 연준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주는 게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는 곧 발표될 연준의 공식 경제 전망, SEP에서도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나오는 예측들을 보면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올릴 거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건 연준 스스로도 우리 경제를 생각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결국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강세론과 차갑게 식히는 현실 점검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두 개의 조각 같은 거죠. 연준이 토모라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시장을 받쳐주고 경제 자체도 생각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바라는 연착륙이라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새로운 공감대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리스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점도표. 이걸 보면 대충 몇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구나 감을 잡을 수 있죠? 둘째, 토모 운영의 실제 규모입니다. 매달 돈을 얼마나 푸는지 보면 연준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PCE 물가 데이터입니다. 이건 연준이 제일 신경 쓰는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챙겨보셔도 시장의 큰 그림을 놓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연준은 시장을 위해서 토모라는 아주 강력한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안전망이 꺼져가던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안정과 물가 안정,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연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